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토지 가격 산정에서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물 공급을 위해 합천 환강물을 취수하는 것에 대해 취수량이나 규제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청소년 상담사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김해 시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한 작가가 바다 쓰레기를 소재로 해양오염을 고발하는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현안인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은 4차례에 걸쳐서 무산됐는데요. 최근 4차 공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쟁점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첫 번째 논란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의 첫 단추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공모 지침서와 안내문에는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해 위촉하되 예비위원 3배수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모 지침서를 구체화한 창원시 내부 문건에는 지침서에도 없는 공무원 3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심사 전 과정에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의 또 다른 쟁점인 토지 가격 산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모 지침에 따라 아파트와 호텔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 가격 2,300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용도에 따라서 예측되는 감정가를 토지 가격으로 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에 감정가로 토지 계획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해양신도시를 매립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 3,400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기자회견 시에도 땅값이 언급이 되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선정위원회 하면서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매년 20억 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토지 가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낮은 토지 가격에 대한 창원시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토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제한되었다. 결국 사업자는 공모에서 떨어졌고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소송과 상관없이 이달 말 5차 재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과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합천의 환강물을 취수하는 방안 여전히 논란인데요.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합천군이 민간업체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수량이나 규제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은 생태 환경 변화와 미래 규제 강화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군이 지난 2월 창원의 민간업체에 의뢰한 환강 취수장 설치 영향 분석 용역에 따르면 합천댐에 상시 만수위를 적용했을 때 하루 45만 톤 취수가 가능하고 만수위의 70%는 29만 톤, 32년 평균 저수율인 54.4%를 적용하면 19만 톤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합천군 면적의 8.5%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인 4.3%가 적용받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돼 환광처럼 강변 여가수 형태로 취수할 경우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수나 규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상수원의 수질이 나빠지면 규제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영농 활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하루에 45만 톤이나 물을 빼가는데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생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합천 군민을 설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다 생각을 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낙동강 물 통합 관리 최종안을 낙동강 물관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아직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새벽 사이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도 낮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내외 적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나 궁금하시죠? 북쪽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에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한때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단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보단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4도, 함안은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4도, 양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3도, 진주는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해의 이 청소년 동반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시간제 상담사로 4년간 일한 고석순 씨는 지난달 재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장서서 요구해왔는데 이 노조 활동이 재계약 실패로 이어졌다는 게 고 씨의 주장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가 뭐 갑질이다, 그 시간 왜 근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건 건 아니다, 부당하다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계속 주장하다가 보니까 고 씨와 함께했던 노조 조합원 3명도 면접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15명이던 청소년 동반자가 12명으로 줄면서 그 피해가 청소년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례 수가 8건에서 10건씩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6명을 만나는데 나머지 2명에서 4명은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김해 지역 청소년 동반자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결혼 인원 충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를 정규직 형태로 전환한 곳은 경남에 모두 6개 시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김해시는 청소년 동반자 1명당 담당 사례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노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 지침이라는 것은 지자체 재량 사항입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한편 김해 지역 청소년 동반자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거제 한 작가가 바다 쓰레기를 소재로 해양 오염을 고발하는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제의 한 외딴 해수욕장. 쪽빛 바다와 하얀 모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가까이서 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백사장 곳곳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
거제의 김정아 작가입니다. 이렇게 모은 바다 쓰레기가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지난 2011년 바다 생물의 몸에서 쓰레기가 발견된 사례를 접하고 해양 오염을 다루는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상에 오른 고등어의 뱃속에서 쓰레기가 흘러내립니다. 실제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액자 밖으로 쓰레기가 공간을 넘어선 순간 풍경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설 자리를 잃은 한 마리 새. 그 새를 응시하자 거울 속 내 모습을 봅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 한 걸음 다가서자 해변이 깨끗해집니다. 공존을 위한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가 시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 고작 2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지금 그렇다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그 자연환경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그 환경이 점점 덮여가는 과정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의 소재와 제작 과정, 그 모든 것이 작품의 메시지와 융합합니다. 남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 작가의 실천적 작품 활동이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더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모의 훈련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립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진행됩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최종선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5회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 현장 점검과 컨설팅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국내 항공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K가 최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맺고 항공기 개조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지역사업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지역의 정치권은 인천이 항공 개조 사업에 진출하면 경남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캠스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오늘 국회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제 서부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인 LH에 대해 정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범시민적인 LH 지키기 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 해체를 막고 혁신도시를 지키는 일은 진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면서 경남도청에 공동대응 TF 구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연구팀은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발전소 인근 지역인 금성면과 고전면의 남성 폐암 발생 비율이 하동군과 경남, 전국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소 5km 이내 주민들의 천식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금속과 소변의 대사체 수치는 대체로 양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어제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개편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의창구 용지동과 대원동 19세 이상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찬성률이 72.7%로 나와 창원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고성군에 제출하고 부동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군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의 조사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밀양시가 상상어울림센터 부지 건축물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374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가곡동 일원 20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민 교류와 문화복지를 위한 밀양 가곡 상상어울림센터와 공동주택인 행복주택 등을 조성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휴업 등을 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사업장 7곳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2곳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 정상 운영을 하면서도 직원 대부분이 휴직하거나 유급 휴업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고용유지 지원금 2억 3천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는 104개 공약 중 71개, 즉 68.27%가 완료 또는 이행 공약으로 확인돼 대구, 인천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분석의 배점은 공약 이행 완료 50점, 2020년 목표 달성 50점, 주민소통 100점,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입니다. 경남교육청은 18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학습 코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는 학교에서 지원하기 힘든 학습이나 정서, 행동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심리 상담과 학습 치료, 사회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가 어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수원과 광주, 구미 등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와 공정 시뮬레이션,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600억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력 엔진을 포함해 다양한 민수, 군수용 엔진 부품 72종을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제조업체에 경상경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항공 제조업체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열어 34개 업체를 확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